안녕하세요. 수능 수학, 그 다음에 수리연수를 가르치는 황용원입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제 수업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들 제 수업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하실 때 참조하시라고 제가 촬영하게 되었어요. 제 수업에 대한 명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셀시어 클래스, 다시 말해서 더욱더 높이, 그래서 최고를 지향한다라는 뜻이고요. 물론 아이들이 현재 수준에서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제가 충분히 도움을 주겠다라는 커리큘럼을 안내하고 있어요. 일단 제 수업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자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고퀄이라는 건데요. 아이들이 수능 문제를 빠르게 풀어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심화된 이론과 기술, 이런 것들이 온오프라인의 산재에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쓰는 자기만의 기술과 이론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고요. 그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런 이론과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연습하고서 본인이 체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하고 적절한 예제가 필요한데, 그 예제는 당연히 내용이 심화되어 있을수록 그게 고퀄의 문항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항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내용과 문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시험 치는 연습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의 형태의 문제를 연습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당연히 어떤 과정이 따라붙어야 되냐면 유사한 변형의 형태의 문제를 충분히 제공해서 단순히 숫자 변형이 아니라 조금 더 고차원적인 또는 낮은 수준의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봤을 때 연습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문제집처럼 풀던지 30문제 100분 동안 시험 치면서 그냥 풀 테스트만 친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되냐면 쉬운 것들만 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은 모자라는데 뒤에 있는 문제, 남은 문제는 너무 어렵고, 그럼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내는 상태가 필요한데 문제가 생겨서 실제 시험에서는 원하는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자체도 100분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하프 테스트, 쿼터 테스트, 시간도 줄이고 문항수도 줄이고 난이도도 살짝 올리고 뭐 이런 방식의 다양한 연습이 필요한데 제가 그 연습을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은 극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학원을 다 다닐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와 모의고사를 다 풀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시간 낭비를 줄여주려면 만약에 강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강사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아이들이 시간 낭비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만 메꿔서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의 목표 자체가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 안내 드리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은 대부분 시즌 형태를 4개 정도 끊고요. 원래 다른 곳의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제가 공통반과 미적반 형태 커리를 쪼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특히 클러버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도 겨울방학이 아니라 3월 개강 형태의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과 미적반 형태의 커리큘럼을 적절히 섞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만 너무 기초적이거나 기본도 안 된 상태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겨울방학에 기초적인 것과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했어요. 시즌은 4개인데 첫 번째 시즌은 3월부터니까 아마 이게 내신 중간고사 전까지 보통 뭐 4주에서 5주? 자, 그때 제가 진행하는 형태가 뭐냐면 수원 4번에서 한 5번 정도 될 텐데요. 수원에서 사용되는 온갖 다양한 기술, 심화적인 이론, 아이들이 책에서 본 것과 못 본 것, 인강에서 들어본 것과 못 본 것, 그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시켜주는 과정을 스트럭처라는 교재를 통해서 개념 심화와 문제풀이 해주면서 동시에 워크북으로 유사한 문장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복습 영상을 제공한다는 뜻이고요. 다시 중간고사가 끝나면 여름 전에 한 9주 정도 기말고사 전까지 시간이 있을 텐데요. 수투, 그 다음에 미적을 4번 회차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수투까지는 스트럭처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 내용 심화, 그 다음에 유사 문장 풀이, 복습 영상 제공, 이 상태로 제가 끌고 가요. 조금 달라지는 건요, 이 미적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통은 제가 스트럭처라는 교재를 써서 미적도 충분히 회차를 많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지금 클러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앞 단계에서 수원 수투하는 동안 많이 시간을 보냈고 여름에 임박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어디선가 미적에 관해서 기본 이상의 내용을 풀고
연습했을 거예요. 내신도 일부 봤을 거고. 저는 어떤 형태의 미적을 생각했냐면요. 특히 송도 같은 경우 제가 수업을 해보았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심화적인 내용이라든지 기술 같은 게 연마가 덜 돼 있더라고요. 딥인사이드라는 교재를 쓰는데 이 교재는 스트럭처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주제와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교재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한 4-5번 정도로 해서 미적분에서 다른 곳에서 들어보기 힘든 내용, 풀어보기 힘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어떤 주제나 유형 스타일들에 대해서 제가 극복시켜주는 과정의 교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딥인사이드라는 집중적인 어떤 심화 형태의 교재를 쓰게 되고 똑같이 워크북 그리고 복습 영상을 제공해요. 시즌3 같은 경우는 보통 7월에서 8월 정도 보통 모든 모의고사 형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린트라고 제가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게 실전 모의고사 1단계고요. 조금 있으면 파이널이 실전 모의고사 2단계일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시냐면요. 실제 모의고사 100분 모의고사와 똑같은 상태로 아이들이 테스트가 진행이 돼요. 이 문제들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 주에 나와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제가 분석하고요. 제 나름대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변형시키면서 가장 고퀄이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문항들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실시해요. 그 다음에 준킬러 모의고사, 그 다음 비킬러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킬러를 뺀 것들 또는 준킬러도 뺀 것들의 형태의 모의고사를 3세트씩 제공해요. 이런 형태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모의고사 형태의 여러 가지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것도 복습 영상을 제공하겠죠. 파이널로 갔을 때는 마지막 시험 직전 한 달 정도일 텐데요. 6월과 9월에 대한 시험의 형태, 출제된 신유형, 어떤 문항 배치라는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실전 모의고사에 그것을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파이널 형태가 진행되었을 때 이미 몇 달 전에 출제된 형태의 모의고사, 출판된 모의고사가 아니라면 모든 현강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들은 선생님들이 서로 굉장히 경쟁적으로 6월과 9월을 반영한 형태의 조금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문제들을 제작하고 생산하여 테스트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그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구성해서 제가 변형 발전시켜서 모의고사를 구성하고 남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는 유사 변형 형태의 복습 문항 형태로 제공한다는 거죠. 똑같이 준킬모, 비킬모 모두 제공하고 복습 영상을 제공하는데 시즌3와 파이널의 차이는 6월과 9월이 충분히 반영돼 있고 막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제 6월과 9월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에요. 수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냐면 3단계로 진행하는데 테스트, 그 다음에 본수업, 그 다음에 클리닉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테스트는 거의 100% 복습 형태의 문제들 이건 어떤 형태냐면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 단계의 스트럭처 그 다음에 딥인사이드 형태의 수업할 때 모의고사 전 단계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본수업에서는 당연히 개념 설명과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전개시키고 그것들을 연습시키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갖고요. 클리닉은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복습, 질문, 오답, 과제 처리 형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배치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제 수업의 장점 첫 번째는 강의인데요. 군더더기 없는 핵심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본질을 관통한다. 따라서 응용과 변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형태의 수업을 제가 구성하고요. 교재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기적이어야 한다. 어떤 이론과 배경이 아이들한테 전달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예제가 공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시험 치기 직전에 그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중간중간에 있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적절히 그와 관련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문항이 교재 시즌을 달리해서 계속 꾸준히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홀딩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내용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예제와 복습 문항이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를 그 당시에 오답하고 정리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달리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교재 형태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은 소통인데요. 아이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적인 한계도 있고요. 다만 아이들한테 그런 한계를 제가 줄여주기 위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아이들한테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 방법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는 조금 딱딱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되게 격이 없이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거의 친구처럼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충분히 아무런 스스럼 없이 저희가 와서 고민을 상담하고 개인적인 고민조차도 제가 충분히 그 고민들을 들어보고 해결해 주려고 또 노력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소통을 강조해요. 이게 마무리인데요. 제가 수업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커리큘럼 구성,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
교재,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강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더할 나위가 없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커리큘럼 구성을 잘 따라오고 저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등급,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 안내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